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못 걷죠. 힘줄이 요만해야 되는데 이만하다라고 하면은 힘줄이 커진 게 아니라 푸석푸석해진 겁니다. 이 작은 손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주가 넘어가서도 계속 문제가 된다면 병원에 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발목 통증 얘기하다가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 아킬레스건염이 있는 지인이 있었어요. 사실 아킬레스건 뭐 아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 아킬레스건염은 뭘까? 뭐 염증이긴 할 것 같은데 문득 궁금해지거든요.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죠.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못 걷죠. 그렇죠. 그래서 좀 못하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죠. 아킬레스건을 그렇죠. 건드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뒤에 있는 근육들 있죠. 가자미근이나 솔레우스 이런 뒤에 있는 근육들을 갖다가 여기다 묶어줘서 이거를 발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 발을 못 들어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킬레스 힘줄이 굉장히 두꺼운, 그다음에 굉장히 질긴 힘줄이죠. 근데 이 근육에서부터 이 힘줄까지가 이 날렵하고 아주 우리가 몸 관리를 잘하면 근육질에 날렵하고 아주 센스 있는 몸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몸 관리가 잘 안 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저처럼 배도 좀 나오고 그러면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거잖아요. 이 힘줄도 마찬가지로 약간 부풀어 오르면서 힘줄이 아주 쨍쨍하게 노끈처럼 아주 단단하게 이런 콜라겐 밴드가 이렇게 딱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설프게 이 새끼줄처럼 푸석푸석하게 모여 있는 형태가 되면 이 힘줄이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힘줄이 요만해야 되는데 이만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힘줄이 커진 게 아니라 푸석푸석해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잘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콜라겐 밴드의 메쉬워크가 어그러진 거는 되게 위험한 거고 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힘줄 안에는 염증세포가 못 들어서 이 자체의 염증이라는 건 성립이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이것들이 어그러져 있다. 그러면 이게 힘줄에 병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줄 자체가 좋은 조직을 못 갖고 있으니까 주위에 마찰도 많고 손상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이 주위에 긴장이 돼요. 근데 이 아킬레스 힘줄이나 이 뒤에 있는 장단지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되게 되면 결국 발의 아치나 발의 힘줄이나 이런 영향을 다 미쳐요. 특히 이 발바닥에 긴장된 힘줄이나 인대는 발바닥까지 긴장을 같이 갖고 와요. 그래서 발을 제껴봤을 때 발목 제껴주는 운동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발바닥의 충격을 흡수를 못하니까 발바닥에 병이 생겨요. 그래서 발바닥의 병은 발 뒤에 긴장된 거와 80%가 상관성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발 뒤에 종아리가 긴장된 걸 풀어주고 아킬레스 힘줄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발목 통증은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목 아파 이렇게 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통증 부위를 좀 자세히 느끼고 또 실제로 좀 만져가면서 하는 검사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고요. MRI가 발목에서 되게 좋은 도움이 많이 되는 검사예요. 그러나 MRI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손으로 만져서 정말 아픈 데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관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그보다 때에 따라서는 더 중요한 거가 됩니다. 그러면 많이 걸은 후에요. 앞발목이 아플 때는 앞발목, 앞쪽 발목이 아플 때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요? 보통은 이제 많이 걸어서 앞쪽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보통 가자미근이나 뒤쪽에 아킬레스건이 긴장된 거요. 장단지 근육이 긴장되는 경우에는 보통에 많이 걷게 되면 앞에 통증이 앞에 이제 이 앞에 힘줄이 있잖아요. 이 힘줄이 발을 들어올리죠. 이 뒤에 발목의 운동 범위가 줄어들면서 앞에 힘줄 발 들어올리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앞에 있는 통증은 첫 번째 발 뒤에 종아리 쪽의 근육이 긴장되었는지 첫 번째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요 앞에 있는 근육들이 허리에서 내려오는 근육
네. 허리 지배를 받잖아요. 특히 5번 요추신경 네. 그런 것에 의해서 이 앞에 통증이 오는 경우 이때는 앞과 발 등으로 통증이 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게 날카롭게 찔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경우에는 이 앞에서 이제 힘줄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부조직, 혹은 뼈 이것들이 연골 같은 게 찍히면서 네. 이 안에 포획이죠. 그게 포획되면서 나타나는 거. 이래서 힘줄의 포획, 힘줄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부조직의 포획 네. 이런 경우에 의해서 아픈 경우가 올 수 있겠고, 그다음에 허리 자체 문제에 의해서 아픈 경우가 올 수 있겠고, 그다음 다리 뒤가 긴장되는 거. 긴장돼 있거나 아킬레스 힘줄이 긴장돼 있거나 종아리 근육이 긴장된 거에 의해서 2차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런 세 가지 것들이 비교적 많습니다. 네, 우리 몸이 늘 뭐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예, 이제 배우게 그렇죠. 되는데 예. 역시나 뭐 허리가 안 좋아도 발목이 안 좋을 수 있고 진짜 발목 자체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발목 통증이 늘 이렇게 좀 고민이 되는 게요. 네. 사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낫기도 하거든요. 그치. 그래서 저는 한 3일쯤 됐을 때 고민이 돼요. 이걸 좀 버텨볼까. 그래도 병원 가보는 게 좋으니까 가볼까. 제일 그런 고민이 많이 드는 부분이 발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발목이 좀 부어서 이제 극심하게 뭐 운동하면서 많이 붓거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붓기가 복숭아뼈 위로 올라왔다. 네. 그다음에 여기에 피가 많이 까맣게 많이 올라왔다. 걷기가 힘들 정도로 아프다. 이 경우에 병원을 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발목이 겹질렸다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어도 예를 들어서 미세한 골절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낫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정도의 통상적인 작은 손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켜보시고 보통의 회복이 된다면 큰 문제 없이 잘 극복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회복 기간을 대략 한 1주, 2주? 그건 너무 좀 보통 차이가 2주 이내에 2주 이내. 회복이 돼야 되는 거고 2주가 넘어가서도 계속 문제가 된다면 병원에 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좀 원인 파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여러분 맞습니다. 예.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병원 가서 뭐 여러 가지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해도 그 약간 미세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저 많이 봤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통증은 급성 통증하고 만성 통증을 항상 나눠야 돼요. 급성 통증은 어떤 다쳤어요. 다쳐서 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돼야 되죠, 반드시. 근데 충분히 회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닌 다른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만성 통증인 거죠. 때에 따라서는 조금씩 아픈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만성 통증 자체가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그 대표적인 흔한 게 이제 족근동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요. 발목을 수차례 삐고 난 다음에 이 부위가 상당히 아파요. 하지만 어떤 검사를 해도 안 나와요. 네. 하지만 누르면 상당히 아파요. 근데 요즘 여 안에서 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여기 있는 수용체, 신경 관절의 수용체들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긴장돼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지배하는 것들은 결국 이거보다 상위 신경이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 적절한 자극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요 자체를 만약에 놔두면 이 주위의 것들은 긴장이 돼요. 긴장이 되면 퇴화가 계속 유발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만성 통증이 되면 어떠한 것에 의해서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지 반드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급성 통증은 잘 보존적인 치료를 해서 잘 회복시키는 게 문제고 그것이 일정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남으면 다른 형태의 병이 생긴 거니까 이때는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사실 그러면 좀 다양한 병원을 다녀볼 필요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는 보다는 좋은 의사를 그래요? 많이 만나는 게 좋겠죠. 네, 자 오늘 허리 무릎 건강과도 연결된 발목 통증 알아봤는데요. 네. 가벼운 부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통증이 좀 지속된다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통증 치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지외반증은 발가락이 휘어진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다치게 되면은 발가락으로 서서 걷는 거 할 때 되게 많이 아프겠죠. 하이힐을 신은 여자는 골프공과 친해져야 됩니다.